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기술은 실리콘 시모스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이전 세션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물리적, 경제적 한계에 직면해 있죠. 1961년 로버트 로이스가 개발한 첫 번째 실리콘 직접 회로는 고작 4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날의 최신 AI 가속기 칩에는 무려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직접되어 있습니다.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. 이처럼 반도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트랜지스터의 미세화, 즉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여서 하나의 칩에 직접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무어의 법칙, 즉 트랜지스터 수가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하면서 지난 65년간 반도체 기술은 무려 1000억 배 이상 성장해 왔고, 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트랜지스터의 미세화는 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양자 터널링과 누설 전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크기를 줄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.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3나노미터 이하의 괴리를 가진 트랜지스터의 경우 동작 실패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입니다. 3나노, 2나노 이런 같은 첨단 공정 노드는 개발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은 신소재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이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. 이론적으로는요, 디지털 연산을 하는 소자의 크기 한계는 약 1나노미터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. 현재 앞서 말씀드렸었겠지만 트랜지스터 크기는 대략 10나노미터 정도 수준이고요. 이것을 더 작게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,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트랜지스터 사이즈의 축소를 넘어서 새로운 소재, 새로운 물리 원리,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컴퓨팅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TMD나 CNT 같은 저차원 반도체일 수 있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 기반한 그런 기술들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최근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 소모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연구되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유로모픽 컴퓨팅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면서 병렬 연산이 강하고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. 광 컴퓨팅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속이면서 저전력으로 연산이 가능하고요. 양자 컴퓨팅은 양자 비트, 즉 큐빗 연산을 이용해 기존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새로운 방식들은 실리콘 시모스 기술로는 어려운 연산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컴퓨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새로운 컴퓨팅들이 모든 종류의 연산을 다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.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의 한 예로 질화봉소라는 새로운 물질을 기반한 맵리스터 소자를 제작하고 이 소자를 이용해서 유로모픽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BN 맵리스터는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저전압 동작이 가능하고 소재의 결정성에 따라서 단기 또는 장기 메모리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소재의 특성을 활용해서 BN 맵리스터를 세 층으로 적층을 해서 유로모픽 기능 중에 하나인 레저버 컴퓨팅을 구현했습니다. 그 결과 놀랍게도 기존 시모스 기반의 딥러닝보다 100분의 1 정도의 파라미터 수만으로도 유사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. AI 연산에서의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미래 반도체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요?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반도체 기술은 기존의 시모스 플랫폼에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융합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약 20년 전에 올인 패키지라는 개념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.
이 개념은 오늘날의 고성능 AI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현실화된 것이죠. 다양한 칩들이 접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전을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앞으로 출현하게 될 다양한 신소재와 신기술을 통합하면 현재 시모스 기반의 반도체가 갖고 있는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물론 현 상황에서 어떤 기술이 미래를 주도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혁신적인 접근과 기술 간의 융합이 핵심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. 결론적으로 반도체 기술은 이제 실리콘 시모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신소재, 새로운 구조, 이것들을 패키징하는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접근이 미래 반도체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오늘 발표가 여러분께 포스트 실리콘 시대 기술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이어서 AI 반도체 기술의 문제, 특히 전력 이슈에 대해 서울대학교 차세대 반도체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유수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.